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지금 강남병 전태일 후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초기에 송파을 건주 후보가 사무실을 일찍 개소하는 바람에 거기에 나갔었고, 또 한민호 후보 사무실에 잠깐 들렀었습니다.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 곳에서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강남병 전태일 후보 사무실에서 준비가 좀 늦게 되면서 아마 그 선거 운동으로 뛸 분이 모자라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또 그쪽에 가서 지금은 돕고 있습니다. 또 제가 거주하는 곳과 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뭐 강남병 후보, 전태일 후보 사무실에 가서 하는 것이 제게는 좀 편하기도 합니다. 막상 또 이 선거 운동에 뛰어들게 되니까 그동안 뭐 집회에서 연설한 것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떨리고 이렇게 했는데, 막상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급하니까 저도 같이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저희 그 강남병 전태일 후보 쪽 사무실에는 후보자께서 연설을 하시고, 그 다음에 곽춘자 동지님이 오셔서 연설을 하십니다. 그리고 정연진 동지님께서 연설을 하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잘 하세요. 그리고 김요한 목사님께서 또 연설을 잘 하십니다. 그렇게 해서 저까지 5명이 돌아가면서 연설을 하시고, 일부 후보자와 동지님께서 또 마을을 도시기도 하고, 또 몇 분이 차를 타고 유세차를 타고 돌면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. 네, 사실 다녀보니까 뭐 저희 강남병 같은 경우에 1번 후보는 굉장히 나이가 어리더라고요. 그리고 2번 후보는 제가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차만 차가 돌아다니는 걸 봤고, 후보자의 그 선거 운동원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좀 몇 번 봤습니다. 2017년도 5구 대선 때는 저희가 동지들하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그 운동을 하면서 뭐 저희의 원수들, 그 사람들 운동원들이 오면 저희가 소리를 치고, 뭐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분노했을 때잖아요. 저희가 뭐 소리를 치면서 다 내쫓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좀 뭐 달라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, 또 아는 게 병이라고, 또 뭐 그런 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열심히 열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보면서 우리의 입장은 어느 지역을 뭐 개발하겠다 이런 거에 치중하다기보다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. 네,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뭐 그런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1번은 굉장히 젊은 친구가 나왔어요. 그런데 우리처럼 오늘 한 번 봤는데 우리처럼 유세는 하질 않고 유세 차량을 타고 다니는 걸 봤고, 이번 차량은 후보자는 보질 못했고 운동원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뭐 2번 정도 봤습니다. 그런데 우리처럼 분노에 차서 연설을 하는 후보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. 네, 사실 저희가 할 말이 많죠. 그동안 거리에서 소리쳤던 거,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말해야 되고, 또 이 나라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, 또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등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알리려고 할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연사들이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섭섭하기도 하고,
또 어릴 때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위로를 삼죠. 네.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. 네. 하여튼 뭐 또 내일 대구에서 또 대구의 후보자들과 대표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운동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내려가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요. 저희는 또 서울에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 그러고 보니까 송파을 건주 후보가 연사가 혼자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건주 후보는 연설도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소력 있기는 하지만 후보자 혼자 연설을 하니까 또 누군가 연설을 할 수 있는 분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연설이 가능하신 분들은 송파을 건주 후보 사무실에 가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대구을 병에 출마한 조은진 대표와 경합하고 있는 김용판 후보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차지하고 난 후에 올린 글을 좀 봤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서 이게 자한당의 성격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우리는 2016년도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, 인권 탄압에 대해서,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김용판 경찰청장을 했던 이 사람은 분노가 없었어요. 물론 이 사람이 2012년 12월 달에 선거 전 때 댓글 관련으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지만 그 재판 때문에 이 사람이 기가 빠진 거였을까요? 조심스러워한 거였을까요? 물론 이 사람이 2014년 아마 2월 26일인 것 같아요. 이때 선고를 받았는데 뭐 결국은 1대 1심 선고를 받았었고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서 무죄를 받긴 했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몰랐지만 2017년 5월 10일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이 찬양을 했을까? 이런 좀 성격이 애매한 글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구상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하면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.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차지한 것이 우리였다면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? 구상 시인의 시입니다.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.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. 또 반복을 했습니다.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.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? 굉장히 저는 이 사람이 태도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빈다고. 문재인한테 우리가 성공을 기원할 수 있었나요? 저는 처음부터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망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. 정치적인 수사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. 이게 가능했었을까요? 그리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실패한다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의 불행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걸까요?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애매한 태도, 지금 자한당이 대통령을 내쫓고 난 이후에 보여주는 굉장히 애매한 태도, 그런 태도밖에 되지를 않아요. 책임감도 느끼지도 않고 정치의 성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느끼지 않는 것 같고, 이 사람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2017년 5월 10일 날 쓴 글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글 자체는 무난하지만 이 사람의 글을 보면
이 사람의 정체성이 굉장히 저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. 문재인한테 정권을 내주고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는 느껴지지 않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지난주였을 거예요. 지지도 조사라는 게 나온 게 있어요. 너무나 황당한 엉터리였었죠. 제가 나중에 나온 자료를 봤었는데 표본조사한 대상이 1015명이었어요. 그리고 응답률이 4.2%였어요. 즉 1015명 중에 42명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. 거기서 50몇 프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? 16%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? 42명 중에서 4, 5명 응답했다? 42명 중에서 20명이 대답했다?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그래서 동지님들께서는 이런 엉터리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제가 그 이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나이를 물었을 때 50세다 이러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50세는 마감이 다 됐다 이런 개 같은 질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좌파들이 여론기관 조사들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나 좌파들이 또 속일 수도 있겠죠. 어찌하였거나 지금 드러난 이런 엉터리 지지율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언젠가 역사가 이런 엉터리에 대해서 밝혀줄 때가 있겠죠. 네. 하여튼 내일 또 대구 내려가시는 동지님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뭐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때 집회를 했던 그런 분위기가 또 동지애가 그립습니다. 아마 저는 금요일 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동지님들 내려가셔서 또 계시는 지역에서 또 후보님을 도와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자신은 좀 내려놓고 후보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